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음력 7월에는요,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2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문이 저절로 열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 2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월 7일, 음력으로 7월 7일에 해당하는 칠성날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음력으로 7월 15일 날이 되는 백중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번 7월에는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절로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어떠한 기도를 했을 때 기도 성사가 빠르다. 기도빨이 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7월 칠성날은요. 산 사람을 위해서 비는 날이고요. 우리가 백중날은요.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비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백중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저희가 또 예년과 같이 합동으로 만조상 천도제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만조상 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백중날 만조상 천도를 하면 좋은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늘문이 저절로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하늘에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이 내려온다. 누구든 내려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어떠한 집안에 제사가 없으셨던 분들,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런 걸 못하셨던 분들도 그날은 받아 드실 수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근데요, 이 백중날은요, 우리가 백중날 이렇게 빌어드리면은 결국은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비는 날이 백중인데요. 근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빌어드렸더니 결국은 살아있는 자손이 잘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일맥상통을 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비는 칠성날이 됐든 아니면 돌아가신 망자를 위해서 비는 백중날이 됐든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살아있는 자손이 후손이 잘 되더라. 그 공을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참 그 이치가 참 신비롭다고 해야 될까요? 결국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잘 받들면 후손이 잘 되고 자손이 번창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예전부터 해왔던 건데 요즘에는 뭐 제사에 대한 풍습도 많이 흐려졌고 또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렇게 제사를 못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집안에 이제 아들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들이 없으신 분들은 제사를 지내고 싶어도 못 지냈죠. 딸만 있거나 그러면 이제 제사를 못 지내요. 그러면 조상님들이 배가 고프시겠죠. 그럼 조상님들이 배가 고프시면 자손들 앞에 자꾸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좀 알아달라고 만지면 가시손이 돼서 돌아가신 망자는 가시손이 돼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프게 됩니다. 자꾸 어디가 아파. 어깨도 아프고 막 가슴도 아프고 뭐 머리도 아프고 자꾸 이렇게 만지면 아프다 이거죠. 또 돌아가신 망자가 앞을 쓰게 되면 자꾸 앞에 서 있으면 나를 알아달라고 나 배고프니까 좀 밥 좀 달라고 그렇게 자꾸 나타나면 살아있는 자손이 일이 안 돼요. 자꾸 뭐가 막혀요. 안 돼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도 잘해야 되고 하는 건데 요즘에 이제 어떠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제사를 못 지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런 백중날 이렇게 해드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안에 우리는 종교가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아니면 우리는 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사는 안 지냅니다. 이런 가정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백중날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합동으로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이제 더 여러분들이 소소한 금액으로 더 이렇게 크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못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저희는 이번에 천도제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천도제라는 거는 옛날에 궁에서 왕들만 했었던 제사이죠. 그건 뭐냐면 천도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극락왕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망자가 가는 길을 천도를 해서 하늘의 길의 문을 열어드리고 또 이렇게 극락항생 하실 수 있도록 길문을 열어드려서 닦아드리는 게 그게 천도인데 저절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받아가시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합동으로 하더라도 그냥 천도제가 아니라 만조상 천도제라는 걸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만조상 천도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천도제를 하게 되면 어떠한 대상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해드리는 것도 천도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제가 왜 만조상 천도제로 이렇게 하게 되냐면요. 저도 전에는 그냥 천도제 형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망자 한 분당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해서 천도를 해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디게 풀려요. 예를 들면 왜 더디게 풀리냐면 우리가 어떠한 조상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그 조상의 영향은요. 1대부터 5대까지 받습니다. 본인에게 살아있는 이 후손 본인에게 영향을 주시는 거는 1대부터 5대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고작 엄마, 아빠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밖에 몰라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형제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죠? 할아버지의 형제가 누구셨지? 조남도 모르시고 몇 명이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까지는 아시겠죠.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자의 형제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또 몇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작 내가 아는 건 아버지, 어머니, 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밖에 모르는데 할아버지의 형제분들, 할머니의 형제분들, 그 자손분들이 있으시죠? 또 가깝게는 아버지의 형제분들, 어머니의 형제분들, 또 아버지의 형제분들의 자손들, 어머니의 형제분들의 자손들이 있겠죠. 그렇게 친가, 외가의 줄력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친가의 줄력만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박씨라고 쳐봅시다. 내가 밀양 박씨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밀양 박씨가 아버지가 밀양 박씨니까 제가 밀양 박씨가 됐겠죠. 근데 할아버지도 밀양 박씨고 그 할아버지의 형제분들도 다 밀양 박씨, 아버지의 형제분들도 밀양 박씨, 자손들도 밀양 박씨, 또 할아버지의 위에 증조 할아버지도 밀양 박씨, 그 형제분들도 밀양 박씨, 그죠? 또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도 밀양박씨, 그 형제분들도 밀양박씨, 그 자손들도 다 밀양박씨. 그렇게 친가의 줄력, 외가의 줄력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줄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천도법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원칙으로 하다 보면 본인이 만약에 결혼을 안 했으면 본인의 친가, 외가 두 줄력만 챙기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의 친가, 외가도 있지만 남편의 친가, 외가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손이 없을 때에는 뭐 남편을 챙기든 미워서 안 챙기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있겠네요. 죄송해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집안의 귀신이 되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의 친가 외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부인자의 친가 외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자손을 낳잖아요. 그러면 자손이 태어나면 자손은 어머니 자의 친가 외가의 영향도 받고 아버지 자의 친가 외가의 영향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내줄력이 완성됩니다. 그렇게 내줄력에 천도법이 중요한데요.
또 이 줄력에서 만조상 천도라는 거는 이 줄력을 세워서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이 만조상 천도라는 거는 1대부터 5대까지 내가 누군지 모르는 어느 조상까지 전부 극락왕생 천도를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그게 만조상 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천도를 할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천도를 할 때도 굉장히 금액이 비싼 금액이 듭니다. 근데 이 집안에 만약에 친가의 만조상 천도, 외가의 만조상 천도법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천도에 최소 2~3배의 금액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천도 한 번 하는데 돈 1,000만 원 든다고 쳐봐요. 그러면 만조상천도라면은 뭐 2,000만 원, 3,000만 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요. 금액이 커지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할 사람들도 많아지고 일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할 일도 많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따라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도 그렇게 커지는데 이렇게 합동으로 1년에 단 한 번뿐인 백중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백중날 우리가 합동으로 만조상 천도를 할 수 있다는 자체도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벌써 한 50% 먹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걸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기회를 접하실 수가 없겠죠. 찾아볼래도 찾을 수가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연히 내가 또 복을 받으려면 어머 생전 안 보던 유튜브를 켰는데 오늘 이런 영상을 봤어요 하고 전화 주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저는 말씀드려요. 아, 복이 있으시네요. 뭔가 일이 풀리시려고 그렇게 영상이 떴나 보네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밤마다 영상만 틀기만 하면 제게 뜬대요. 이상하죠? 밤에 틀기만 하면 제게 뜬대요. 그러니까 제가 밤에만 뜨게끔 해놓지도 않고 이제 저절로 돌아가는데 그분 핸드폰에는 제가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에 인연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때가 돼야지 발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느 그런 어떠한 기회가 오는 기회도 또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만조상 천도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소해서 잘 몰랐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영상 보시면서 잘 한번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할 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됐어요. 막 3년 안쪽에 하면은 그분만을 위해서 천도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조상 천도는 또 아무나 할 수도 없고 금액도 만만치 않지만 이런 기회라는 게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 합동으로 만조상 천도를 한다는 거는 조금 더 빠르게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분 한 분 받아서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느리다 이거예요. 그분이 발목하는 게 느려. 다른 사람이 또 발목을 잡고 다른 누군가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조상 천도법으로 한 번에 회원해탈을 시켜드리자. 그게 관건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사안을 놓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정말 합동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해봤기 때문에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데 저도 가끔은 좋은 일을 또 신령님을 위해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로서 좋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힘들지만 1년에 한두 번은 이렇게 큰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도 준비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천도를 해드린다는 거는 정말 그분이 잘 받아가셔서 나에게 한 가지 복 이상은 주시거든요. 근데 누군가 내 발목을 못 잡고 있는 걸 모를 경우엔 답답하죠.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굿을 10번을 하고 천도를 10번, 20번을 해도 뭐가 모르고 안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조상 천도법으로 하게 되면 풀린 숙제를 푸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실타락에 꼬인 거를 한 번에 풀어드리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게 돌아가지 마세요. 한 분 한 분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금액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큰 금액에 비해서는 정말 소소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이번 합동으로 하는 만조상 천도
연희군 꽃대신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방법을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고 행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백중제를 많이 했지만 하면 할수록 이렇게 많이 발전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일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힘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일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부진했던 게 잘 풀리고 있어요. 승진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뿌듯하게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하길 잘했다. 다음에도 힘을 내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빠른 방법,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제시하고 싶어서 만조상 천도법으로 이렇게 어렵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조상 천도 하시고요. 정말 복 많이 받으세요. 천도를 하면요, 살아있는 후손에게 복이 갑니다. 제일 빠른 방법이 천도예요. 사실은 저도 운맞이를 많이 행해드리지만 천도제만큼 좋은 운맞이는 없더라 이거죠. 운맞이 10번 하는 것보다 천도제 1번 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과히 말씀드릴 정도로 천도제라는 거는 무엇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큰 아주 어떤 복을 주는 그런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사를 못 지내셨던 분들, 뭔가 가정이 편탄치 않으신 분들, 그리고 사업이나 영업도 부진하시고 자손들이 자꾸 이렇게 잘못 산소탈이나 이런 조상탈로 인해서 자손들이 자꾸 이렇게 해를 입거나 잘 안 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유형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조상님 해원의 딸 해드리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시고, 그쵸? 그렇게 해서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빠른 방법이 만조상 천도법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라 생각 드시지만요. 제가 신청 접수는 문자로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이제 전화를 주셔도 제가 문자를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신청 접수 많이 해주시고요. 양력으로 8월 29일 날 저는 행합니다. 백중날이 15일이에요. 15일, 음력으로 15일이 8월 30날이에요. 근데요, 전날 백중제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날 만주상 천도를 합동으로 하고 난 뒤에 그날 밤새서 제가 이제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삼산을 돌면서 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날 일부러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월 29일 양력이에요. 8월 29일 화요일 날 합동 만조상 천도제를 백중제로 하기로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신청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입제가 들어가서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 마지막에 접수하면 기도도 맨 나중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기도에 들어가시면 좋으니까 그렇게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날씨도 덥지만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또 한번 좋은 내용으로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정말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에는요, 뭐 해괴한 일들도 많고 또 막 사건 사고들도 되게 많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집 밖을 못 나가잖아요. 요즘에 무서워서 뭐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따님들 어디 무서워서 뭐 밖에 걸어 다니기라도 하겠습니까? 정말 흉흉한 사회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그렇다고 또 막 밖에도 못 나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주팔자라는 것도 정말 무시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짚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우리가 뭐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건강하고 또 내일도 건강하고 이렇게 하루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복된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서두에 제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해드리려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수히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죠. 사주팔자가 어떤지, 아니면 내가 올해 어떤지, 내년은 어떤지, 나는 도대체 언제 피는지, 나에게 봄은 언제 오는지라는,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언제 괜찮아지는지 여러 가지 상담들을 하십니다. 보통 대부분 금전에 관한 상담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요. 아프신 분들은요, 정작 건강을 잃고 나서 상담이 들어옵니다. 건강이 잃고 나서 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십니다.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강, 지금 갖고 있는 이 행복을 잃고 사시지 말라고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발복을 하고 싶고 금전 재물 소원 성취를 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요, 그 방법이, 제가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를 오늘 포인트를 찝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상담을 하시는데요, 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요, 운이 좋은데 발복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도 의아할 때가 있어요. 이분은 뭐 올해 분명히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작년도 성공해야 되고, 그런데 자꾸 발목이 잡혀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 이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걸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이렇게 생활 거주를 하시는 이 터를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터에 대한 중요성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주팔자가 좋아, 올해도 좋다 그러고 내년도 좋다 그래요. 근데 정작 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지? 어디 가서 봐도 올해 운이 좋다 그러고 작년도 운이 좋다 그러고 내년도 좋다 그러는데 왜 나는 하는 일이 안 되고 자꾸 꼬이지? 왜 망하고 있지? 이렇게 의문 가지신 분들은 터를 꼭 짚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터에 대한 중요성인데, 우리가 보통 운이 안 좋을 때는 터가 좋으면 그래도 조금 발복을 합니다. 근데 터가 좋은데 운이 안 좋아도 50점은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내 사주의 기운이 50점, 그리고 또 이 터의 기운이 50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통 터는 안 좋고 운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운만 좋아도 50점인데, 그럼 운이 좋아서 내가 50점일 때 돈을 이만큼 벌었다 해봐요. 근데 만약에 터까지 좋다면 그 50점이 더해져서 100점이 되는 거니까 더 발복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터는 그다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거기까지 미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이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엊그저께도 그런 전화가 왔어요. 2년 전에 단체 행사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합동으로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는데, 합동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이세요. 이제 이 방송 보시면 누군지는, 제가 이제 이름은 거론을 안 하니까, 개인적인 정보는 거론을 안 하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자녀분들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 자녀분 중에 따님이 저에게 엊그저께 다시 이 터에 관한 2년 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너무 그때 생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딱 들은 순간에 생각이 났어요, 누군지. 왜냐면 거의 자녀분들은 참석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남매가 같이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굉장히 미남 미녀였어요. 그래서 인상에도 남았고, 또 그날 또 이렇게 다 엄마들만 오셨기 때문에 인상에도 남아서 제가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따님분이 2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해주셔서 터에 관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특하다. 저는 속으로 누구한테 들었는지 터를 또 이렇게 밟아가네,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나왔던 공수가 2년 전에 나왔던 공수가 그 다음 달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거냐면 그 터가 별로 좋지를 않은 거예요. 좋지를 않아서 이 터는 기운이 다 빠지는 터이고, 또 어떠한 기운이 빠진다는 거는 잘못된 터에 들어가면 내 건강도 나가고 재산도 나가고 되는 일도 없어라 하는 그런 터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행사에 참여했을 때 그 터에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 행사에 참여하셨을 때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공수를 주셨는데 상문이 들었다, 사자가 떴다. 사자가 뜬다는 거는 누가 죽어서 사자가 떴든지, 아니면 죽을 사람이 있어서, 돌아가실 분이 있어서 사자가 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니면 내가 어디 장례식장에 갔다 와서 사자가 붙어와서 부정이 끓는다든지, 그게 이제 사자가 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 이 집안에 사자가 떴다, 상문부정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흘려 들으신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거죠. 어떠한 거냐면, 저희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달에 오셔서 그런 공수도 드렸고, 또 그 터에 들어간 지 몇 달 안 됐는데 그 터의 기운이 그렇게 빠지는 터인데다가, 근데 가족이 몇 명이 있는데 왜 아버지만 돌아가시냐, 그 아버지가 살을 맞을 수 있는 그 해운년에 살을 맞는 사주팔자인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네 분 중에 제일 약한 사주로 인해서 그 살을 맞는 경우, 직격탄으로 맞는 경우는 그런 분이 해를 입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터에 아직도 살고는 계셔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사를 하려면 또 금전적인 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또 맞춰져야 되니까 알면서도 못 하시는 경우가, 이사를 간 집이 계약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약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와서 이사를 자꾸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 따님이. 그래서 어머니랑도 통화를 했는데, 아직 이렇게 시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할지도 못하고, 다음에는 주인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넣지도 못하는데 우리 딸이 저렇게 막 서둘러서 저렇게 이사를 하고 싶어 한다. 너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물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우리가 지진이 나도 막 동물들이 움직이고 막 어디를 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새들이 막 떼거지로 날아간다든지 뭔가 이런 어떠한 현상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제일 오감을 갖고 있는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느낌, 예감, 촉감이 있고, 또 그 중에 무당은 이제 그 중에 더 예감, 촉감이 발달해서 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떠한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 집에 자꾸 뭔가 불길하고 뭔가 싫으니까 뜨고 싶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아닌데 뜨고 싶은 거예요, 그 따님이. 그래서 제가 정말 잘 상담을 신청하셨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기가 좋은지 저기가 좋은지 마음이 떴기 때문에 자꾸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상담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분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터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기운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올해 운이 아무리 좋아도 터가 안 좋으면 내 발목을 잡아요. 되는 일이 없어요. 최악의 경우 사람이 사망도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자꾸 사고수에 노출이 됩니다. 그 터에서 사는데요, 나가서 사고가 납니다. 그 터의 기운으로 인해서 나가서 사고를 맞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터에서 사고가 나는 것도 사고지만, 그 터가 안 좋은 그 터의 기운으로 인해서 나가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도 터의 기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려면 올해의 운수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터의 기운을 잘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의 사주의 기운이 50%, 그리고 터의 기운이 50%,
합이 100% 이게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올해가 어떻고 내년이 어떻고가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발복이 빠릅니다. 내가 운이 좋은데 터가 안 좋으면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50점이지만 근데 이걸 100점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내가 운이 안 좋아요. 그럼 빵점이야. 근데 좋은 털을 가게 되면 50점은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정말 망해야 되고 뭐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정말 바닥을 칠 수가 있는데, 터의 기운으로 인해서 아니 다 안 좋다고 하는데 먹고는 살아요. 그래도 뭐 괜찮아요. 뭐 최악은 아닙니다. 이러신 분들은 터가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좀 더 빠른 방법으로 자리를 잡으시려면 이 터도 보시고 본인의 사주팔자도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운이 안 좋을 때는 이사를 하셔라 이거예요. 내가 올해 운이 안 좋아, 내년에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러면 이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사를 해서 좋은 터를 잡으시면 내가 거기에서 발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안 좋은 운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터를요, 장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이렇게 상담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리면 뭐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총체적으로 전부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피고 보고 뜯어보고 새겨보고 하기 때문에 정말 그 기운을 다 쏟아야 되거든요. 한 군데 보는데 정말 기가 다 빠져요. 근데요, 저희 신도분 중 이거 보면 아시겠네. 신도분 중에 한 분이 요즘에 이제 이사를 하시려고 막 여기저기를 막 보시는데 계속 자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그분도 힘들겠지만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보고 또 보고. 근데 이렇게 자리가 힘든 거군요. 정말 선생님 이렇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봐주시네요.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정말 정성껏 봐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이거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제가 보는 방법이라는 게 있고 이 신령님의 기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기운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터라는 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발복이 안 됩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3년 안에 자리 잡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터라는 것도 이게 융화가 돼야 돼요. 내가 이 터에 들어가서 어우러져야 돼요. 이 터신과 내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내가 여기 섞여야 됩니다. 안정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하물며 저희같이 신령님을 모시는 무당도 이사를 하게 되면 점안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점안식은 이제 신령님을 좌정시키기 위한 이제 어떤 기도인데요. 근데 그렇게 대우를 해드려도 3년이 지나도 자리를 못 자정하시는 무당분들도 많으세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자리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터에 들어가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또 좋은 터인데도 조금 늦은 경우엔 내 발복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봐야 되는 관점들이 있지만, 그런 게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융화가 필요하다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근데 굉장히 이 터가 본인하고 딱 들어맞거나 아니면 굉장히 좋은 터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1년도 안 걸리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6개월, 1년 안쪽으로 발복하시고 자리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털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개운발복 하시고 싶으시고 어떠한 노력을 해도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털을 한번 꼭 짚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이 나쁠 때는 이사를 하시는 게 답입니다. 털을 잘 보시고 이사를 하셔라.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연희군 꽃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